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이 재건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가 21년도, 2년도였나요? 그때 예전 정권에서 부동산이 한번 치솟을 때, 아마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집 앞 단지에 현수막 하나씩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그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현수막이 뭐였냐면 바로 재건축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이제 재건축 뭐 심사만 되더라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심사만 하더라도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아니면 재건축을 이제 준비한다는 추진계획위원회 뭐 구성만 돼도 재건축을 호재거리로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건축은 분명히 핫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땅덩어리가 이 작은 나라에서 집이라는 거는 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입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에서 아파트를 짓고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 좋은 입지인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당연히 재건축이 좋은 호재거리로 다가올 겁니다. 재건축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파트가 노후될수록.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재건축이 분명히 뭐 호재도 좋은 호재거리이기도 하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로도 진행도 되는 사업은 맞긴 하나, 이게 부동산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초짜라서 뭐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재건축 리모델링 된다면 산다던데 하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샀을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나만 현수막에 걸리는 재건축 단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 이런 요소들을 한번 알아보고 가라라는 취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인 여러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될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재건축은. 이만큼 이런 요소들 말고도 실제로 더 이제 심리적인 것도 뭐 작용하고 이제 인적 요소도 작용을 하는데,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요인입니다. 법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노후도와 안전진단에 따라서 이제 기준 충족이 좀 필요를 합니다. 보통 노후가 됐다라고 하면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10년 아파트가 된 거를 재건축하고 싶다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노후도가 진행이 됐지 충족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벽에 내가 봤을 땐 금 간 거 같은데, 금이 같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법적인 요소로 따졌을 때 이제 정말 정밀하게 안전진단 했을 때 위험한 거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안전진단은 특히 이제 구조주 안정성도 있고 주거 환경, 그다음 주변 환경이죠. 그리고 비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광주였나요? 그 아이파크 한번 무너진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저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짓다 보면 뉴스거리로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다 짓고 나서 사전 점검을 했는데 사전 점검에서 뭐 콘크리트가 철근이 빠져 있다거나 부실 공사를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안전진단은 저는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안전진단은 생명과도 사람의 생명과도 이게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안전진단은 강화가 되고 그만큼 통과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법 규제안이 있는데 뭐 도시주거 환경정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면 엄격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정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죠. 사업성이 낮아지면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성 부족입니다. 당연 돈이 안 되면 사업성이라는 거는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으면 동의를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이게 뭐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닌데 어설프게 돈이 들어갔다가 사업성이 낮으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은 분양받는 것처럼 그냥 맨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고 다시 지으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들어가죠. 그런 공사비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에 따라 사업성에 영향을 끼친다. 요걸 아셔야 되고, 요 분담금 부담, 뭐 두 개 같이 연계되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도 동의율이 낮아진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부자 동네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벌가가 사는 그런 부자 동네 말고 그냥 입지가 조금 좋은 뭐 부자 동네라고 하는 곳들을 꼭 부럽게만 바라볼 게 아닌 게 이미 재건축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거기서 분담금이 너무 커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고 있는 빼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간신히 그 분담금 내면서 되게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분담금이 뭐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진짜 적게는 뭐 4억, 5억에서부터 해서 많게는 그 이상도 하기 때문에 요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제일 큰 아마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때도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고 매우 급격히 상승할 때는 형수막 하나만 걸어놔도 쫙쫙쫙 아파트가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일 때는 아무리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도 충분한 이유는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집값도 빠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어서 사람들도 매수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굉장히 많이 탈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적 요인인데요. 재건축 추진 과정 하다 보면 조합원들 간에 굉장히 싸웁니다. 네.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고, 어떻게 트네, 뭐 몇 층으로 짓네부터 해서 전기차를 몇 대 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선택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조합원들 간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 충돌이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 가장 큰 문제죠. 세입자가 원주민의 문제가 좀 분쟁이 클 수가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거고 당장 나갈 분이 없죠. 나갈 곳이 없고 나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이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몰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랑 그리고 원주민 간의 분쟁을 정말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원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착 비용과 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 앞서서 경제적 요인에서도 말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분담금 문제입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돈 문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적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행정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인데 이 허가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정말 잘 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투명하지도 않고요.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보통 재건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제서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 단계 하나가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달 걸리는 거 아닙니다. 몇 개월씩 6개월에서 1년 연 단위도 뭐 걸리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그리고 정부 규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를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을 무조건 반기지 않습니다. 주민처럼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용적률 제한이나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는
근데 시장 안정화를 해야 돼요. 계속 집값이 폭등하게 놔둘 수 없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책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서 너희가 재건축으로 해서 이거 이상으로 돈을 벌면 세금은 또 얼마만큼 구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몇 층까지 못 짓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미 착공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사업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어려움이 장애가 진행이 된다. 매우 어렵죠. 다섯 번째는 이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 보호의 어려움. 재건축은 기존 주민의 거주권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시에 이제 그걸로 부시고 다시 져서 새로운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주권을 보장을 내쫓고 거주권을 보장하면서 이 균형을 맞추겠습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이뤄야 됩니다. 이 기존 거주자까지 보호를 하면서 주거 환경을 매우 개선하기 어렵다. 그리고 요 도시계획 및 교통 문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당연히 하게 되면 천지개벽을 하게 되면 그 동네가 더 인프라가 어 과부하가 걸리고 발전하겠죠. 왜냐? 아파트가 구축해서 높게 낮은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높게 지어진 게 많다.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새삥이 많이 지어졌다 하면 여기에 인프라가 조그만 상가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가 생긴다거나 백화점이 생긴다거나 대형 마트가 생기고 이러겠죠. 그러면 그 인구가 많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대형 아파트, 대형 백화점들이 생기면서 교통이 불편해진다. 교통이 복잡해지죠. 교통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이래저래 이제 민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힘들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통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력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를 또 확장 공사하는데 돈이 들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이라는 거는 그냥 재건축할게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이런 다섯 가지 요인들이 모두 타이밍 좋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서 담당자들도 잘 만나서 이제 허가와 협의를 잘 거쳐지면 그제서야 진행이 된다. 심지어는 진행이 되더라도 아파트가 중간에 공사비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면 이를 갖고 갈등이 생기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진행이 그만큼 어려운 게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분명히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재건축 제대로 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재건축 들어간다면 좋아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건축 현수막을 건 데는 착공까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안 되는 데가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사회초년생들 분이 또는 부동산을 한번 해볼까 나도 남들이 부동산은 돈을 벌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건축 현수막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매우 위험이 크다. 왜냐? 해당 집을 들어갔을 때 얼마가 더 들어갈 거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공사비, 추가 공사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빠삭히 알아야 그래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빠삭히 알아야 내가 손해도 안 볼 수 있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에서. 제발 요런 재건축이라는 단어에만 혹해서 아파트를 고르지 말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